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충격적인 1차 경쟁률 비밀, 그리고 이제는 2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경쟁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공분양은 평균 28.1대1,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13.7대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4,333호 모집에 93,79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청약 경쟁률 정보는요, 쇼킹부동산 자료실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경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지구 전용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경쟁률이 734대1 경쟁률이 나왔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 전용 84제곱미터는 일반 공급 경쟁률이 308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도시 공급에서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그 청약 경쟁률이 734대1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정부의 공급정책 실패가 맞습니다. 세 가지 원인으로 압축이 돼요. 첫 번째, 공공분양 물량 상당수가 신혼희망타운 등의 특정 계층을 위한 소형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또 하나, 중대형 면적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면서도 공공분양의 70%를 소형 면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얘네들 설문조사까지 했거든요. 자, 설문조사 결과 어떻다? 다 중대형 면적 좋아한다고 그래놓고 자기도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어요. 전체 50%까지 공공분양 중형 면적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전청약에서는 30%밖에 안 나온 거죠. 게다가 소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포함해버리면 전체 공급 면적의 15% 수준밖에 안 돼버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 분양 물량을요, 전체 특별 공급을 85%를 빼버리고 15%로 축소시켜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치솟아요. 공공 분양 부지 자체도 줄어들었고요. 특별 공급 비중도 85%로 늘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을 청약으로 만들었는데 734대1 경쟁률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기다리면서 주택 안 사고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죠. 자,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 상당수를 잡아먹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요,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어요. 평균 13.1인데요. 진접 2지구나 복정 1, 청계 2지구 같은 경우는요, 3.9대1, 3.6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애 둘이 있어야 당첨이 되거든요. 그런데 23평을 제공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나 위례지구도요, 저 경쟁률이 나온 것은요, 갈 곳이 없어서 넣은 거지 좋아서 넣을 거라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착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전 김용민 국토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왜? 주택시장 불안은요, 중대형 면적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 주택시장 불안하니까 주거복지 정책을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혼희망타운인 거예요. 자, 가장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공공분양 청약 대기자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매도하여서 청약을 대기 중인 사람인데, 자, 공공분양 일반 공급 비중이 15%고, 야, 주택 한 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특별공급에서 85%나 배정되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은요, 민영주택 넣지도 못해요. 왜? 가점제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할 만한 거는 대형 면적밖에 없는데, 대형 면적 공급이 적겠죠. 대부분 소형 면적으로 저렇게 떡칠을 해놨는데 대형 면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공공분양 말고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주택 한 번이라도 갖고 있었으니까 기회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아파트 갖고 있다가 돈 많이 벌어서 매도해서 무주택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빌라 한 채 우연히 매수했다가 또는 오피스텔 한 채 갖고 있다가 처분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공공분양 청약자들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던, 야, 너네들은 주택 청약 기회가 없어도 돼,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개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영주택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어찌됐든 1차 사전청약이요, 논란 속에 끝이 났습니다. 분양가 논란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공공분양치고 비싼 건 맞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의 청약 전략에 대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약 전략은요, 나한테 유리한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저렴한 거 맞냐? 부동산 시장이 크게 폭락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맞냐?
또 하나, 자, 내가 이거 지원할 자금 여력이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사전청약에 엄청 많이 지원을 하셨죠. 두 번째는 소형 중심의 공급 논란, 이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특정 계층 공급 논란 부분, 신혼희망타운으로 빼내, 그리고 공공분양의 85%도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으로 채워져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토부 담당자들이 이번에 사전청약 1차 끝내고 좀 반성하고 바꾸는 기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제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2차 사전청약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2차 사전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사전청약은요 1차에 비해서 배 이상 규모가 커집니다. 1차에서 4,400호 모집을 했고 10만 명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2차에서는요 1만 호 공급 계획이 잡혀 있어요. 9,100호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자, 어제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 올해 사전청약을 2,000호 더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2,000호가 어디서 공급되는지 오늘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나왔거든요. 저희가 쇼킹부동산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10월 달에요 파종 운정 3지구에서 900호 추가하고요. 12월 달에 인천 계양에서 300호, 그리고 성남 금토지구에서 700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10월 달에 접수되는 사전청약 2차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남양주 왕숙 2지구하고 인천 검단지구, 그리고 파주 운정 3지구와 수원 당수지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신촌지구, 낙생지구, 복정지구 괜찮은 지역이긴 하지만 성남시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 사전청약에서는요 거주지에 따라서 청약자들이 노리는 지역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쪽이나 동북부 지역은요 남양주 왕숙지구를 지원을 할 거고요.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파주 운정 3지구를 노리실 것 같은데, 자, 파주 운정 3지구는요 아직 어느 단지에서 공급될지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이 된다면요 저는 역세권일 경우에만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거주하는 분들이 굳이 파주 운정 3지구에 비역세권 아파트에 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창릉지구에서 쏟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이제 서쪽 지역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실 거고, 이제 남쪽 아래쪽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원 당수 지역을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 지역에 청약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경쟁률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 당첨을 위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 사전청약이 1만호로 규모는 늘긴 했지만 진짜 알짜는 4차 청약이거든요. 4차 사전청약은 알짜 물량 인천 계양지구, 금토지구뿐만 아니라 부천 대장지구에다가 고양 창릉지구까지 들어옵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도 굉장히 괜찮고요. 장항지구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4차 사전청약에는 동서남북으로 좋은 지역이 고루고루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1차 떨어졌다고 2차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 약간 청약 시장을요 너무 이제 올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년 사전 청약도 3만호가 대기 중이거든요. 여기에 민간 사전 청약까지 추가가 될 거고요. 제가 볼 땐 빨리 공급이 될 겁니다. 왜? 이거 공급 계획 세운 거 어디예요?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 사전 청약을 크게 늘려야 이번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많이 세웠구나 실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선 전에 이런 민간 사전 청약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고 있어요. 게다가 서울분들 잘 들으세요. 서울분들은요 하반기에 둔촌주공 청약 기회가 있어요. 자, 이 둔촌주공 청약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려 4,786세대가 공급되죠.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자의계포는 잊어라, 진짜 미친 기회가 온다. 여기에 가격적인 시세 차익 기대감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확률도 극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청약 당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양주, 고양시 지역 등은요 지금 이사에도 당해 우선 지역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당해 우선 기준이 2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그런데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다 1년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긴 한데 지금 사업이 좀 늦어질 거로 예상되는 교산지구나 광명 시흥지구는 지금 이사 가셔도 충분히 당해 자격을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전 청약 해보시고요. 난 진짜 당첨 가능성이랑 너무 거리가 멀다 싶으시면요, 이사 전략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약은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청약 기다리면 당첨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노리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1차 사전 청약 경쟁률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좀 충격적이죠. 자, 그 원인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사전 청약 때에서도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굳이 너무 이제 2차 사전 청약 당첨을 위해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